자, 2018년 4회 유체역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단위 해석 문제입니다. 단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질량 차원에 포함하는 물리량을 물어봤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속도, 그리고 이제 점성계수, 그리고 이제 동점성계수, 유량, 그리고 비중량, 이 정도는 이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속도는 이제 미터 퍼 세크죠. 자, 점성계수는 제가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로 외우라고 그랬고, 비중량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반대로 된 거, 미터 제곱 퍼 세크. Q는 미터 3승 퍼 세크. 자, 비중량은 뉴턴 퍼 미터 3승.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속도는 없죠. 가속도도 없고, 동점성계수는 이제 미터 제곱 퍼 세크니까 없습니다. 최적탄성계수는 이거 외우는 건 아니지만 단위가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리고 뉴턴은 힘은 F는 MA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킬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최적탄성계수가 답입니다. 42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사를 그대로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떤 상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관성력과 점성력만을 고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놀즈 수죠. 자, 레이놀즈 수에서는 그대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동점성계수분의 VD 혹은 점성계수분의 로 VD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동점성계수를 줬죠. 자, 그래서 위의 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유량을 물어봤는데 Q는 AV죠. 자, A는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여기서 안찌름이 50cm인데 이제 5분의 1로 축소된 모형이니까 안찌름은 당연히 0.1m겠죠. 10cm겠죠. 자, 그런데 속도를 몰라요. 속도는 어디서 구해요? 자, 레이놀즈 수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큰 관, 이제 안찌름이 50cm인 관을 왼쪽에, 자, 그리고 작아진 5분의 1 크기의 관을 오른쪽에 놨습니다. 자, 여기서 P라는 거는 이제 프로토타입, 실형이라는 뭐죠? 실 모델이라는 거고, M이라는 거는 모델이며 이제 여기 모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놀즈 수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요 동점성계수는 가짜서로, 자, D는 이제 5분의 1이에요. 자,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이에요. 자, V는 속도는 2고 여기는 모르는데, 자, 이거 딱 보아도 100 곱하면 100이고 여기 오른쪽도 곱하면 100이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이제 Vm은 10m/s가 됩니다. 자, Q는 AV 이거 그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0.0789 미터 3승/s가 돼요. 자, 여기서 리터/s로 물어봤죠.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3승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79, 답은 2번이에요. 43번은 유량 이제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들어온 유량 그리고 또 들어온 유량은 나가는 유량과 같겠죠. 그냥 이거 물어보는 문제고 Q는 AV 요 식만 알고 있으면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요 식 그대로 들어갔죠. 자, 속도가 세 개가 다 같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고, 자, 면적에 관해서 풀어봤는데 4분의 파이도 없어지고, 자, D는 0.0361m가 되고 이걸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4번은 U자관 액축의 이제 역U자관 액축의 요 차이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 수두차를 읽어 관내 유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요 U자관 액축계가 제가 생각하는 액축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통 압력을 측정하는데 이제 쓰이는데 속도를 측정하는가?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모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말고 압력을 측정하는 이제 U자관 액축계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U자관 액축계를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위쪽에는 이제 그냥 U자관 X축이에요. 자,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 차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에 이제 기반해서 압력 차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비중 보기를 보니까 계기유체의 비중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비중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가 왼쪽에 있는 거가 비중이 이 정도 돼요. 자, 오른쪽에 비중이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계기유체, 요 가운데 있는 걸 계기유체라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무게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계기유체는 보통 좀 커다란 걸 사용합니다. 그래야 밑에서 이제 요 높이 차를 읽는데 쉽게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밑에 역유자관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커다란 유체가 있어야겠죠, 비중이. 자, 여기서 조금 더 커. 근데 여기가 더 크게 됐어.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계기 유체가.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여기보다 훨씬 더 작은 비중이 훨씬 더 작은 계기 유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보기 이제 1번에 비중이 관내 유체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보기 3, 4번에 이제 점성계수랑은 관계가 없고 비중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에는 피토 정합관 그리고 피토관이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이거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하시던 아니면 블로그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이 문제는 딱 봐도 이제 부력 문제죠. 자, 부력 나왔으면은 두 가지. 자, W 물에서의 무게는 공기에서의 무게 마이너스 부력만큼의 무게다. 부력만큼을 뺀 거다. 한 거죠. 요거는 바로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부력식 FB는 이제 물의 비중량 곱하기 물체의 부피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력에서는. 자,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물체의 비중을 물어봐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게 꼼꼼하게 풀어야 풀립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식을 잘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서 이제 부력이 10N이 나왔죠. 자, 밑에 거는 이제 부력은 물의 비중량 곱하기 이제 물체의 부피인데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은 물체의 부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물체의 비중을 알려면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이제 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요 물체의 비중량은 요 물체의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입니다. 요 개념이 확실히 이제 있으면은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물체의 이제 부피는 아니까 요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비중은 1.22가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46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관 내 완전 발달 측류 유동이죠. 이때 이제 딱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전다 능력 타우는 마이너스 2분의 r dp 이제 dx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vmax는 2 v average. 자, 세 번째는 하겐 포화주요 방정식이죠. 128 류엘은 분의 이제 파이 d4승 델타 p. 요 세 가지가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완전 발달 측류 유동에서는 굳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내용 할 필요 없이 요 세 가지 이제 개념만 잘 다지고 가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관 중심에서의 속도가 가장 크다. 그렇죠. 이제 관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속도 분포. 그리고 전다 능력은 요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 중앙에서 가장 없고 이제 끝에서 가장 큽니다. 관 중심에서의 속도가 가장 크다. 그렇죠. 자, 평균 속도는 관 중심 속도의 절반이다. 요 두 번째 식에서 2분의 1 Vmax는 V 에버리지죠? 요 말이죠. 자, 2번 맞고 3번 관 중심에서 전다 능력이 최대값을 갖는다.
전다 능력은 관 중심에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입니다. 0이죠. 전다 능력은 반지름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자, 두 번째 그림 여기 보시면은 선형적으로 변화하죠. 자, 타우 첫 번째 식 2분의 r dp dx에서 dp dx는 거의 고정이고, 자, r이 반지름에 대한 1차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변화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47번은 박리 문제네요. 박리 문제는 이해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암기로 이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나올 만한 그런 게 요 문제 요렇게 이제 4번 여감력 구배가 발생한다. 요런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개념 설명에 대한 거는 블로그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8번은 속도 포텐셜과 유동함수 이제 파이 그거의 문제입니다. 풋사이죠, 풋사이. 속도 포텐셜이 파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왜 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풀지는 않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문제 풀려고 이제 끙끙대셨을 분들은 요것만 알면은 그대로 풀립니다. 자, UR 그리고 U세타 이거는 극좌표만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 칼티지안 이제 직교좌표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UR, U세타 요거 그대로 이제 속도 포텐셜의 R에 대한 미분, 세타에 대한 미분에서 UR, U세타 구하시고, 유동함수, 자, UR과 U세타를 구했기 때문에 요식 그대로 해서 세타에 관해서 편적분 그리고 R에 대해서 편적분 하시면은 자, 유동함수 psi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문제는 굳이 이제 풀 필요가 없고 속도 포텐셜에 대해서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U는 속도 포텐셜 직교좌표계입니다. d 파이 dx, V는 d 파이 dy. 자, x에 관한 속도는 x에 관해서 속도 포텐셜을 미분하면은 x에 관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 포텐셜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자, y에 관한 속도는 y에 대해서 속도 포텐셜을 미분하면은 자, y에 관한 속도가 나온다. 자,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요거에 대한 상세한 풀이를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그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걸 꼭 풀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49번은 유선의 방정식 문제죠. 유선의 방정식, 자, 딱 기억이 나야 되죠. 자, dx, u는 v, dy다. 이 정도만 딱 넘고 이제 적분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U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그대로 넣으시고,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50번 문제를 봤는데, 자, 지름이 2mm인 9, 자, 2mm인 9, 작은 9,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기체 속을 0.03m/s 매우 느린 속도. 자,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몇 이하다 뭐 혹은 몇 밀리미터 이하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하지만 느낌상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레이놀즈가 매우 작겠구나, 그리고 이제 스토크스 법칙을 쓰는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크스 문제는 공식이 있죠. 3파이 뮤 v d인데 이 문제는 100% 외우는 문제예요. 이해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풀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해봐서 1보다 작으면 0.6이 나왔죠. 지금 1보다 작으면 요거를 이제 스토크스 법칙으로 해당한다, 풀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안 해도 돼요. 자, 3파이 뮤VD 여기서 이제 점성계수가 안 주어지고 동점성계수와 밀도가 주어졌죠. 자, 동점성계수는 로분의 뮤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옆으로 넘겨서 뮤를 이제 로 v 뉴 이렇게 했고 그대로 이제 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2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고 답은 1번입니다. 51번 보죠. 자, 51번은 펌프의 동력 문제입니다. 자, 물 펌프 어쩌고저쩌고 입구, 출구 조건 이렇게 돼 있죠.
자, 펌프식을 딱 쓰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 요거에 이제 떠오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펌프 동력식. 자, P는 로, Q, 손실수도 HL이다. 요것만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위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HL 손실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요 밑식이 나오겠죠. 요 식을 위에 식을 바로 밑에 식을 바로 쓰지 마시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없어지는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다 쓰지만 뭐 위치나 위치 에너지를 뭐 무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고 시작을 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항의 압력 다 알죠? 자, 근데 두 번째 항의 속도가 뭔지 몰라요.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송출 유량이 0.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송출 유량, 자, 그리고 지름이 나와 있죠? 안지름이. 그래서 Q는 AV다 해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구하시면은 6.37m/s V1, V2는 11.32m/s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도 구했고 세 번째 항도 모두 구했죠. 자, 그래서 HL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압력 파트입니다. 이 압력 수들을 구하실 때 곱하기 10의 3승을 안 해서 뭔가 조금 이상한 수가 많이 나와요. 자, 이 단위가 지금 위에 킬로파스칼로 돼 있죠. 자, 문제 왼쪽 볼까요? 계기압력 3 킬로파스칼이고 250 킬로파스칼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수들을 구할 때 이거 왼쪽은 킬로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미터 3승을 곱하기 10의 3승을 이제 해서 미터 단위로 양쪽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미터가 되고 세 번째 항은 당연히 미터겠죠. 그래서 HL은 34.28m가 나오고 펌프의 동력식은 로QL, 로QHL 해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시면 65.23 kW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2번은 이제 용기 바닥면에서 게이지 압력을 물어봤는데 요건 딱 봐도 이제 정수력 문제죠. 정수력은 딱 세 가지. 자, P는 로 H,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사면에서의 정수력, 세 번째는 수직면에서의 정수력.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어보죠. 자, 첫 번째는 휘발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물입니다. 자, 휘발유 계산할 때 로는 이제 휘발유의 비중량이니까 휘발유의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곱하기 이제 높이 1. 자, 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답은 11.76. 답은 4번입니다. 53번은 공기에서의 음속을 물어봤어요. 자, 음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액체에서의 음속이죠. 액체에서의 음속 A는 루트 로분의 K다. 이렇게 푸시고, 자, 공기에서는 특별히 A는 루트 K R T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단위는 모두 미터/s겠죠. 음속이니까. 자, 그대로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공기니까 두 번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A는 KRT 346.03 m/s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혹시 액체에서의 음속을 하실 때 요 K와 밑에 K는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최적탄성계수고, 자, 밑에 K는 이제 비열비죠. BRB K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넘어가죠. 54번 벽구멍을 통해 분사되는 물의 속도 V. 자, 요 문제는 토리첼리의 정리인데 특이하게 이제 기름을 위에다 넣어놨네요. 자, 요 문제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암기형. 요 기출 유형이 가끔씩 나오니까 문제 푸는 법을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처음이니까 옆에 이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물과 기름의 환상 깊이를 말해야 되는데
보통은 기름을 물의 환산 깊이로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1m 있으면은 물은 0.8m가 이제 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은 자 이렇게 힘이 똑같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요거 이제 기름이죠. 지금 이 문제는 0.8이니까 0.8을 넣고 해서 식대로 나오면은 물의 높이는 기름의 높이 곱하기 0.8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만약에 10m 차 있으면은 물이 8m 차 있는 거랑 똑같다 하는 거죠. 자, 토리첼리의 정리해서 V는 루트 2GH인데 요 H에다가 요 물의 환산 깊이, 기름의 환산 깊이 요거를 해서 0.8H 플러스 스몰 h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는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암기를 하세요. 굳이 어렵지 않고 요 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 환산할 때 0.8을 곱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정지유체 속에 잠겨있는 평면이 받는 힘. 정수력 문제죠. 정수력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P는 로 H다. 자, 그리고 경사면, 그리고 수직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네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깊게 잠길수록 받는 힘이 커진다. P는 로 H죠. 자, 이거 맞죠? 크기는 도심에서의 압력의 전체 면적을 곱한 것이다. 자, 크기는 힘은 압력 곱하기 압력에다가 이제 면적을 곱한 거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도심에서의 압력 그렇죠. 크기는 도심에서의 압력. 이거 맞습니다. 자, 수평으로 잠긴 경우 압력 중심은 도심과 일치합니다. 자, 수평으로 잠겼을 때 압력 중심과 도심은 일치하죠. 자, 수직으로 잠긴 경우 압력 중심은 도심보다 약간 위쪽에 있다 했는데, 자, 수직으로 이제 잠긴 거에 보면은 P는 로 H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압력 프리즘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더 크죠. P는 로 H. 자, 요거의 깊이,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압력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YP라 그럴까요? 요거를 YP는 이제 3분의 2H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 중심은 도심보다 약간 밑에 있죠. 도심이 이쪽 가운데 있을 거고 압력 중심은 밑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1번입니다. 자, 물이 흐르는 관로 문제고 벽에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이제 속도 수도 나왔어요. 마찰 손실 수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두 가지예요. 자, 달시 바흐 문제. 짧아. 자, HL 손실 수두는 F D분의 L 2G분의 V제곱이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자, 이거는 마찰 손실 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마찰 손실에 의한 손실 동력, 그러니까 동력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P는 로 QHL 이거 앞에서 했죠. 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돼요. 자, 요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속도 수두는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2G분의 V제곱이다. 요게 이제 속도 수두라고 합니다. 요거 옆에서 이제 또 한번 써볼게요. 마찰 손실 수두랑 물의 속도 수두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썼는데 2G분의 V제곱은 서로 날라가고 요 L을 구하면 3.33m.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밑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속도 수두에 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썼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요 형태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맨 앞에 요거를 이제 압력 수두라 그러죠. 압력 수두 HP로 보통 쓰고 밑에 중간에 거는 HV입니다. 속도 수두예요. 자, 이거는 위치 수두라고도 하고 그냥 위치를 생략하고 그냥 수두라고도 합니다. 57번입니다. 자, 비행하는 제트기 문제예요. 배기가스 노즐할 때 추진력은 이제 운동량 방정식 제트 추진 문제인데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로 Q V 2 마이너스 로 Q V 1. 자, 2는 이제 out 나가는 쪽이고 1은 이제 in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Q 요거를 이제 질량 유량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서 자 이번엔 m.v out 마이너스 m.v i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 형태를 다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요거는 흡기량을 질량 유량으로 줬죠. 밑에 거 있는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과정에서 요 m.을 이제 흡기량에 비해 연소량이 2.5% 증가하니까 1 플러스 0.025 여기 25에 요걸 곱하시면 되고 시속 800km니까 800km를 m/s로 환산을 하시면 222.22 m/s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4694.50 4694 답은 2번입니다. 58번입니다. 자, 유체 흐름의 상태를 물어봤네요. 그냥 측류냐 아니면 뭐 난류냐 천이 구간이냐 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레이놀즈 수를 이제 따지면 되겠죠. 레이놀즈 수는 뉴분의 VD 혹은 뮤 로 V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점성계수랑 이렇게 비중까지 주어졌네요. 그럼 요거를 바꿔서 점성계수 레이놀즈 수를 구해라 요 말입니다. 자, 1포아즈 요 단위 환산도 해야 되는데 1포아즈는 10분의 1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세컨드죠. 점성계수 단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0.52 포아즈는 0.052 파스칼 세컨드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자, 점성계수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비중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물의 밀도를 곱하면 되겠죠. 해서 답은 166.1.54 이제 레이놀즈 수가 나오고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100보다 이제 적죠. 그래서 답은 1번 측류입니다. 59번 점성계수가 가장 큰 걸 물어봤고 속도구배와 전다능력을 줬죠. 이 문제는 그냥 전다능력을 알고 있니 변형 문제입니다. 자, 타우는 뮤 du 이제 dy 이렇게 되죠. 이거는 평면 능력 평면 두 개의 평면이 있는 이제 유체에서의 전다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를 물어봤는데 속도구배가 이렇게 전다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속도구배라고 합시다. 속도구배. 자, 이거는 전다능력이죠. 그래서 뮤는 속도구배분의 전다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그냥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점성계수가 가장 큰 거겠죠? 자, 보면은 C가 제일 크네요. 답은 3번입니다. 60번은 이제 독립무차함수 파이를 물어봤으니까 파이 정리입니다. 파이 정리고 그대로 이제 파이는 m-n m은 독립변수고 n은 기본 차원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속, 속도, 시간, 동점성계수, 특성 길이 요거에 대해서 기본 차원수만 알면 됩니다. 독립 차원수는 지금 딱 봐도 5개네요. 자, 옆에 풀어보죠. 자, 음속 미터/세크, 속도 미터/세크, 시간 그냥 세크, 동점성계수는 미터/세크 제곱 반대로 한 거를 그랬죠? 미터 제곱/세크. 자, 특성 길이 마찬가지로 m. 자, 시간과 그리고 길이 단위 기본 차원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n은 2입니다. 그래서 파이 정리를 해보시면은 5-2 해서 답은 3. 답은 3번입니다. 자, 유체역학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자, 어려운 문제가 44번, 45번, 그리고 48번, 51번, 58번 이 정도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정말 기본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대략 한 70점 정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푸셨을 때 70점 정도 나오셨다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목 기계재료와 유압기기 편에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